내 자녀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 갭이 심화될 것이니 지금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지만 된다면 최대한 서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책은 바로 V진리편입니다. 또 책에 보니까 V진리에 가까워지는 네. 9가지 투자 방법이 있던데 네. 요거 하나씩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제 나온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요약인데. 요약입니다. 네. 뭐 책을 썼지만 책을 다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책 보시면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아는 것에 투자해라. 부자는 아는 것에 투자한다. 아는 것에 투자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모르는 것에 투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애가 학교에 가서 수학 시험 봤는데 수학 시험이 틀렸어요.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음 문제를 또 틀리게 돼요. 또 틀리죠.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몰라. 네. 그러면 다음 문제를 맞는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가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전문가한테 맡겨왔고 남한테 맡겨서 투자했기 때문에 네. 그냥 맨날 통장 보면서 올랐네 떨어졌네 이것만 알 뿐이지. 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특히 펀드들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펀드들이 있는데 그 펀드의 종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수익이 왜 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결국 나는 금융의 문맹이 되어가는 거예요. 투자를 20년씩 했는데 왜 수익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투자를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아는 것에 투자해라. 그럼 뭐가 좋은지 내가 모르지 않냐. 그렇게 아는 거 모르는 걸 자꾸 집중하지 마시고 직접 투자를 해봐라 한번. 네. 직접 투자를. 지금까지는 간접 투자를 했잖아요. 간접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였잖아요. 네. 직접 해봐라. 직접 투자해보면서 내가 투자의 성패를 한번 내가 체감할 필요가 있다. 네. 왜 실패하고 왜 성공하는지.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직접 투자하는 것이 좋긴 한데 종목도 여러 종목 사봤지만 그 중에서 수익을 놓고 보면 딱 1년, 2년만 비교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매일같이 보면서 거래를 한 종목과 그렇지 않고 우량자산을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1년 지나면 뭐가 수익이 좋았을까? 보면 우량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수익이 나온다는 거. 세 번째 부자는 우량자산에 그래서 투자한다. 우량자산에 투자해라. 그리고 우량자산이라는 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면 우량자산이 굉장히 많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상 우량자산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고르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네. 1등과 2등의 차이가 5분의 1이에요. 그죠?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봐야 1등이 안 되는 응?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량자산에 집중하라는 것이고 네. 이렇게 우량자산에 직접 투자해서 집중하시다 보면 이제 뭐가 오게 되냐면 배당이라는 걸 받게 돼요. 분산 투자해서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건 배당도 안 하고 아, 그쵸. 또 어떤 거는 내가 몇 주가 있는지 모르겠고 네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배당하는 날도 지나치게 되고 그런데 한 종목을 집중하고 있으면 분기 혹은 매년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왜 들어왔지? 보니까 배당이었어. 이런 쏠쏠한 돈이 생기네? 근데 은행 이자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보유 주식수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나는 금액 말고 주식을 늘려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투자에 대한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유 주식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게 돼요. 왜? 투자 금액이 잔고가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수가 늘어나려면 주가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죠.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하고 패닉이 오지만 그렇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 꾸준히 사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더 살 수 있다. 네. 뭐 여러분 되지만 그 패턴을 만든 게 제 영상을 저는 자부하거든요. 아, 그걸 1년 전, 2년 전부터 꾸준하게 그 영상을 올려서 네. 왜 떨어져야 하는가. 네. 그 오히려 그 막 성모상을 제 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성모상을 두고 제발 떨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근데 그런 영상 올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사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 필요가 없는 거죠. 팔려고 사는 게 아니라 장기로 묻어두려고 사는 거죠. 그리고 파는 것은 진짜 나중에 진짜 내가 뭐 이제는 다 했다. 그때 팔면 되는 정말 거죠. 돈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근데 들어올 때부터 급전을 갖고 들어오거나 어떤 분들은 뭐 세입자한테 받은 그 보증금으로 투자하신 분들 계세요. 이거는 팔아야 되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하라는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하시는 분. 제가 사실 방송에 이런 분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제 구독자 중에서 전화 오셔서 만난 적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대단한 분 만나뵀어요. 누군데요? 삼성전자 주식을 90년도에 100억 원어치를 샀대요. 100억 원. 예.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고 있지. 얼마예요? 지금 5천억. 언제 파실 거예요? 네. 안 팔아. 그러니까 그분은 100억이라는 돈이 우리에겐 큰 돈이지만 네. 그 당시에도 그게 큰 돈이 아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 없는 돈이에요. 그냥 묻어둔 거예요. 30년간. 그런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해서 지게 되는 거죠. 이기시려면 팔지 않는 돈, 네. 없어도 된 돈을 하시는 여섯 거다. 번째, 부자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수익률보다 오히려 비용을 관리해라. 결국 투자의 성패를 보니까 사람들은 수익이 많고 적금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결국은 적지 않은 돈들이 비용으로 나가더라. 아, 그렇죠. 비용이 생각보다 크죠.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냥 뭐 거래를 자꾸 시키면 한 번 할 때마다 적지 않은 수수료가 나가고 오히려 1억 투자하신 분이 1년을 거래했더니 1년 동안 낸 수수료가 1억이더라. 이렇게 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단타하신 분들 특히 비용이 좀 많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비용을 관리하는 것이 수익률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부자는 투자 시장의 위험보다 본인의 위험을 더 관리한다. 본인의 위험. 심리적인 위험. 투자는 심리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투자 시장은 뭐 1%, 2%씩 5%, 10%가 움직이는데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은 막 그냥 이거 막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사고 팔고를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의 위험을 관리하시는 것. 내가 과연 투자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내 투자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가? 내 투자 기간이 적절한 기간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먼저 성향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 요즘 금융사건 가입할 때 전부 다 성향 분석하는 거 아시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상한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고객의 성향이 네. 공격적인지 중립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분석해보고 그 사람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본인은 먼저 분석해 보시고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지 본인은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만 자꾸 분석하면 똑같이 1억을 투자했지만 전 재산이 1억 원이신 분들이 1억 투자하는 것과 네. 전 재산이 100억 원이신 분이 1억 투자하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래서 본인의 먼저 분석을 해보셔라. 마지막 이제 성공하는 투자 방법 9번째가 바로 뭐냐면 판매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협의를 하셔라. 뭐가 다른가요? 아무래도 뭐 저도 판매자고 뭔가를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제 판매자로부터 정보를 듣다 보니까 유행성 정보를 많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담료를 지불하시고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를 받는 것이 더 좋은 투자다라고 보는 거죠.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부의 진리에 가까워진 9가지 네. 투자 방법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가 부자는 아는 것을 투자한다. 두 번째 부자는 직접 투자한다. 세 번째 부자는 우량 자산에 투자한다. 네 번째 부자는 보유 주식 수에 집중한다. 다섯 번째 부자는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한다. 여섯 번째 부자는 주식을 팔지 않는다. 일곱 번째 부자는 수익률보다 비용을 관리한다. 여덟 번째 부자는 시장보다 본인의 위험을 관리한다. 아홉 번째 부자는 판매자가 아니라 전문가와 협의한다. 네. 뭐 사실 투자를 할 때 뭐 참고하면 괜찮은 네. 괜찮은 원칙들이 뭐 굉장히 네. 많이 포함된 것 같고요. 또 몇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보면 네. 사실 요즘 이제 정부의 정책이 부자들을 좀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이든 뭐든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서민만 잡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요. 네. 책에 제가 제목을 썼죠. 부자를 잡으려는 정책이 서민을 네. 잡는 이유. 왜 그런 거죠? 정책 자체만 봤을 때는 네. 돈이 있는 분을 좀 규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정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없어요. 네. 근데 그 정책들이 결론적으로 놓고 보니까 서민을 더 힘들게 그게 뭐 이 방송을 청와대에서 보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네. 근본적으로 정책만 보지 마시고 정책을 하기 전에 이 사회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네. 사회를 이해하면 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네.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쓰면 정책이 결과가 잘못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백신 주사를 받잖아요. 네. 그죠? 근데 똑같이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이 생긴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면 그런 사례들이 나오지만 몸이 악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백신을 맞고 사망하시는 사례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약도 건강한 사람에게 쓰면 약이지만 아픈 사람에게 쓰면 독이 되는 그런 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정책이지만 이 사회가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돈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돈의 세상을 법, 제도로 누르려고 해요. 돈과 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돈이 이길 것 돈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 누르려고 하니까 자꾸 돈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 단어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생각과는 달리 갈까에 대한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늪이에요. 늪. 우리 사회는 지금 자본주의의 늪에 빠져 있어요. 늪이 뭔지 아시죠? 네. 자,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호적되면 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죠. 그렇죠. 늪에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빠집니다. 그런데 살려고 발버둥 치면 더 빨리 빠져요. 우리 사회가 지금 늪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늪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내밀고 뭔가 많이 쓰는데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놓은 정책들이 전부 다 이 사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 욕을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정권에서는. 왜냐면 서서히 빠져나가니까 점점 오늘과 내일이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별 불만이 없었는데 뭔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썼더니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늪에 빠졌다 해서 그 사람이 네. 가만히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는 뭐 그냥 금융을 하는 사람이지만 네. 대표적인 정책이 뭐 부동산 양도세 강화 이런 정책. 네. 부자들을 잡기 위해서 양도세를 강화했더니 부자들이 집을 안 내놔. 그래서 매물이 실종돼서 오히려 가격은 올라가. 그러니까 규제를 했더니 더 반발이 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것이 서민들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완전히 역발상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지. 누구나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조금 더 진보된 정책을 쓰는 것은 이미 시장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들이 이미 이 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다 돈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법과 제도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 가진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하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서 돈으로 버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책에서 드렸어요. 그 이제 책에 들으면서 우화를 얘기 들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햇님과 구름이라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그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햇님과 구름이 내기를 해요. 저 나그네 외투를 벗기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구름이 강제하고 압박하고 비바람을 불어서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못 벗겼잖아요. 강제하면 할수록 더 움켜져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햇님이 따뜻하게 햇빛을 내려쬐 주니까 결국은 나그네가 외투를 벗더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풀어주면 알아서 시장에 가는데 강제했더니 더 움켜진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배웠던 햇님과 구름이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썼어요. 새로운 우화를 만들어냈죠. 나그네가 둘이 걸어가요. 한 사람은 외투를 5벌 걸쳤어요. 한 사람은 한 벌 걸쳤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5벌 걸친 사람은 가진 사람이에요. 한 벌 걸친 사람은 서민이에요. 똑같이 이제 햇님과 구름이 내기를 합니다.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자. 구름이 비바람을 불어요. 어떻게 되죠? 안 벗잖아요. 더 세게 불어. 더 세게 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5벌 걸친 사람은 아휴, 그래. 네가 벗으려니까 하도 그렇게 하니까 벗어줄게. 한 벌 벗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4벌이 남아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옆에서 비바람을 맞았던 한 벌 걸친 나그네는 그걸 벗어주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강제하고 규제하고 압박하면 네. 서민이 피해보게 된다. 정부를 믿지 말고 돈의 힘을 믿으라는 말이 있던데. 네, 뭐 반정부 이런 건 아니고요. 시대를 좀 더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네. 정부는 국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네. 뭐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그 얘기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현명한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여기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언젠가 정치인들이 사회를 아름답고 평화롭고 공평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겠지라고 믿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과 제도로 할 수 없이 돈으로 하는 것이 더 강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책이나 정부의 힘보다는 돈의 힘을 믿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훨씬 유리하고 그렇게 되어 왔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해서 네. 노동의 가치를 존중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노동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 사회는 자본을 가지고 굴리는 사람들이 더더욱 부자가 되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유튜브하고 해가지고 연봉 해가지고 1년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버는 사이에
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수십억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자본시장에서 주가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몇 억씩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럼요. 앞으로는 더더욱 심화될 거니까. 책에 또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도 하셨던 멘트이기도 한데 이제 서울을 떠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서울의 집은 뭐 쉽게 파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죠. 네, 요거 어떤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건가요? 서울은 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 스카이캐슬, 뭐 스카이캐슬. 점점 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조선일보 기사에도 났는데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하고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특징이 뭐냐면 외곽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대출로 사요. 강남에 집을 사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사요. 현금이요? 현금으로. 아, 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강남에 집 20억, 30억을 사면서 현금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과 네.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과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은 팔아야 돼요. 하지만 현금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설프게 강남에 집 산 사람들은 이제 재산세, 유지비, 관리비 이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점점 쫓겨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유세를 또 올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살려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종부세를 내고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만 살게 돼요.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금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몰리게 되고 네. 그들이 어느 순간에서 자산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래 영화를 보면 네. 구역이 딱 정해져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딱 모아놓고 나머지는 다 폐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일이 사실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3, 40년만 더 살고 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사이에 뭐 크게 변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내 자녀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 갭이 심화될 것이니 지금 능력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겠지만 된다면 최대한 서울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울에 있다고 캐슬에 산다고 해가지고 전부 행복한 것은 아니다. 아,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캐슬에 있으려고 노력하면서 돈을 다 날리지 말고 네. 있으면 확실하게 있던가 네. 아니면 밖에 나와서 서울을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만의 즐거운 인생을 사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비결이다. 아,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원래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이었어요. 네. 근데 서울에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말 네. 아기 태어나기만 한 거죠. 저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울산, 그다음에 뭐 네. 대구 네.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네. 제가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30살에 서울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면서 느끼는 게 가급적이면 서울에 계속 오래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집값 이런 걸 다 떠나서 뭐가 연동되냐면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결정짓는 몇 가지들이 있다면 첫 번째가 어쨌든 뭐 학벌 위주의 세상이 정말 저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좋은 학교 네. 다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좋은 직장 네. 이런 것도 서울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제 저는 뭐 기농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더 여유를 위해서 지방으로 가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갔는데 문제는 제 자식이 만약에 태어나서 네.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해. 네. 그럼 서울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집이 다시 서울로 가거나 네. 서울에 집을 마련해 주거나 네. 아니면 또 그 친구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안 가고 지방에 어디를 갔어요. 근데 또 학교 생활 잘해서 성적이 좋아서 네. 다시 취업하려고 또 좋은 데 가려고. 네. 결국 또 서울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고향인 대구에 부모님이 계시고 가족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는 서울에 있으니까 왕복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네. 이런 거 따져보면 이게 어쨌든 또 어릴 때일수록 나이가 젊을 때일수록 성공, 성취 이런 게 또 좀 더 그런 때가 있잖아요. 20대랑 30대 때 네.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냥 그런 거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서울에 있는 게 인생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꼭 집값이 오른다를 떠나서 한숨이 나오지만 네. 사실 어디 살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만 그쵸. 대한민국은 특히 경쟁, 비교가 그러니까요. 심한 나라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것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서울에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네. 최근에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서울에 뭐 30만 원을 짓겠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을 모두 다 아파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늪에 빠져버린 거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걸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서울로 집중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30만 원, 80만 불을 전부 지방이 져야 분산이 되고 나중에 될 텐데 지금은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서울 집중이 더 심해진다는 거.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실적인 판단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고문 당하지 말고 네. 우리가 뭐 이론에나 나오는 뭐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자 이 얘기가 좋은 얘기지만 맞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주식, 부동산, 뭐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집중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어설프게 도전하지는 말고 안 되면 깨끗하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려면 제대로 해라.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네. 현실적이라는 말씀에 공감가는 게 사실 비교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이런 데 얘기가 되게 많지만 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그게 완벽히 가능한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말은 있지만 누군가한테 해줄 수는 있지만 네.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네. 100%. 저는 그거는 정말 현실성이 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교와 그런 경쟁을 덜하는 건 중요하잖아요. 네. 좀 슬픈 얘기지만, 네, 뭐 정말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제가 부의 진리라는 책을 썼을 때에도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진리라는 것이 과연 이 책의 제목으로 달아도 될 것이냐.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대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시대 사회에 사는 진리는 결국은 우량자산, 부자가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주식 투자 열풍이 불어나면서 주식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는 주린이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요즘 책 판매 뭐 잘 되는 거 보니까 기술 서적들이 역시나 1등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좋습니다. 뭐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주식이 뭔지에 대해 이해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성공하시려면 투자에 대한 철학이 필요해요. 내가 이걸 왜 투자하는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지 기술적인 것만 가지고 매매하기 이전에 네. 좀 더 철학적인 고민을 해보시고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보다는 투자의 본질, 주주가 되어가는 것에 집중하신다면 네. 똑같은 투자를 하셔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이 결국 더 수익도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네. 현실적으로 한번 잘 판단해 보셔라. 네, 오늘 저자님과의 이 영상이 조회수가 괜찮으면 또 다음엔 이제 연금을 주제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부의진리의 저자 이영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